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일하고 있는 홍성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국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카이스트 김용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자 시뮬레이션 가속화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티캐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가속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CMOS 기술은 지난 수십 년간 발전해 왔죠. 플래나 모스펫의 시대를 지나 핀펫을 거쳐서 지금은 게이트 오러라운드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적을 더 줄여나가기 위해서 포크싯이나 CPET 같은 소자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포크싯 같은 경우는 절연막으로 매우 가까이 위치한 N모스펫과 P모스펫을 분리하고 CPET 같은 경우는 이 소자들을 위아래로 배치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소자 구조의 복잡성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TCAD, 테크놀로지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CA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죠. 그런데 티캐드는 그 자체로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그래프는 인텔의 티캐드 부서에서 나온 논문에서 따온 것인데요. 지난 20년 동안 티캐드 연산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티캐드 연산량이 증가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티캐드가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용자들이 더 좋은 컴퓨터가 나오면 그 한계까지 시뮬레이션의 규모를 확장시키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티캐드에 요구되는 일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빠른 컴퓨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빠른 컴퓨터라고 해서 동작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아닐 것이고 대신 큰 규모의 병렬 컴퓨팅을 지원해 주겠죠. 아래 그림은 키스티의 5세대 슈퍼컴퓨터 누리온을 보고 있습니다. 또 삼성종기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슈퍼컴퓨터가 있죠. 그렇지만 사기업에서 좋은 컴퓨터를 도입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큰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루풋입니다. 우리가 병렬 컴퓨팅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체 조직의 입장에서의 계산 효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 안에는 여러 개의 연구 조직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겠죠. 이 엔지니어들 각각은 자신의 급한 티켓 시뮬레이션 프로젝트가 있을 것입니다. 잡 스케줄을 통해 어떤 한 엔지니어가 우선권을 획득해 아주 많은 자원을 점유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엔지니어들은 그만큼 업무 처리가 늦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계산 자원이 있을 때 병렬 컴퓨팅은 결국 누구의 작업이 더 우선권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일을 해야겠죠. 병렬 컴퓨팅으로는 스루풋은 개선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한 계산 시간의 단축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한 가지 간단한 예로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죠. 이걸 for문을 사용하여 s라는 값에 더해 나간다면 물론 답은 잘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n이 커짐에 따라서 계산 시간도 선형적으로 커져가겠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알고리즘은 어떨까요? 이 간단한 공식을 이용하면 n의 값이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빠르게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극단적인 예이지만 티켓 시뮬레이션에서도 이와 같이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해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티켓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빨라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더 넓은 디자인 공간을 탐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전에는 쉽게 시도할 수 없었던 큰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좋은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해를 더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티켓의 필요성이 점차 커져갔지만 컴퓨팅 능력은 아직 부족했던 1980년대나 1990년대 초반에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 개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었죠.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당시의 부족한 계산 능력 때문에 적용되던 군멜 방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팅 능력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군멜 방법이 사용되지 않게 되면서 이러한 연구는 더 발전되지 않았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오래된 주제를 다시 꺼내어서 지금 현실에 맞게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연구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티켓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티켓가 주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과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원자 수준의 모델링, 또한 컴팩트 모델을 위한 파라미터 추출, 이런 것들도 모두 티켓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죠. 좀 더 정확히는 티켓이라는 분야 자체가 디자인 테크놀로지 코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더 큰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툴들 중에서 오늘 발표는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구조 생성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하는 기법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하는 기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은 대개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이라 불리는 방정식들의 집합을 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들의 해를 구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반도체 소자 내부의 물리량이나 혹은 전류 전압 관계식들을 모두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은 3개의 방정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3개의 방정식들이 모여서 비선형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선형 방정식들을 풀기 위해서 뉴턴 랩슨 방법이 흔히 사용되곤 합니다. 뉴턴 랩슨 방법에서는 초기에 근사해를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에러가 큰지 판단하고 그걸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를 점차 개선해 나갑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예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것이고, 물론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사해인 x는 2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뉴턴 랩슨 방법에 따른 다음 단계에서는 1.25가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1에 아주 가깝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를 점차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시작부터 좋은 근사해를 확보하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온 전류, 즉 게이트와 드레인 전극에 모두 VDD가 인가되었을 때의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게이트와 드레인 전압이 모두 VDD인 경우에 대해서 좋은 근사해를 구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바로 뉴턴 랩슨 방법으로 풀어주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평형 상태에서의 근사해를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온 전류임에도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근사해를 만들어주기 위해 평형 상태에서부터 조금씩 인가 전압을 높여가는 바이어스 램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화살표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인가 전압이 모두 0V인 평형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드레인 전압을 높여주고 그 이후에 게이트 전압을 높여가면서 결국 최종해를 구해가는 긴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다지 관심 없는 전압 조건들에 대해서도 해를 구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어는 이 바이어스 램핑에 의한 중간 과정을 모두 제거하고 바로 원하는 전압 조건을 푸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면 중간 과정을 모두 생략할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비평형 상태에서의 근사해를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위해 저희 연구실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근사해를 만드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사 1차원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가속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가속화의 핵심 아이디어는 인공신경망이 우리가 원하는 인가 전압 조건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파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도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학습이 끝나고 난 인공신경망은 진짜 뉴메리컬한 솔루션에 가까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초기회로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우수한 초기회 덕분에 빠르게 수렴회를 얻을 수 있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마음대로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자체 제작한 소자 시뮬레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소자 시뮬레이터에 적절한 초기회를 생성해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자체 제작한 G디바이스 코드를 이용했으며, 나중에 이런 접근법이 널리 퍼진다면 상용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2019년부터 관련한 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주로 시스패드라는 티켓 관련 학술 대회를 통해서 발표해 왔는데요. 옆에 나와 있는 다양한 소자들, PN 접합, BJT, 플래너 모스펫, 그리고 핀팻, 최근에는 D램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물론 각 발표마다 소자만 다른 것이 아니고 문제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서 저희의 접근법도 점차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가장 최근의 결과 중에 하나인 핀팻에 대한 적용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이 일을 먼저 시작하기는 했어도 유사한 연구들이 다른 그룹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베 대학교에서는 양자 전송 시뮬레이션인 NEGF에서 주어진 포텐셜 분포로부터 전자 농도를 생성하도록 인공신경망을 학습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양자 전송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EDTM에서는 카이스트 신민철 교수님 연구실에서 멀티 서브밴드 볼츠만 수종 방정식을 딥오넷이라고 불리는 인공신경망 구조를 이용하여 빠르게 풀어주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에서부터 시작하여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3차원 CNN 등의 인공신경망 구조를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대만의 국립챈공대학에서 유넷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타 그룹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집중하고 있는 소자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공정 시뮬레이션에서도 인공신경망을 활발하게 적용해 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리얼타임 티켓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련된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 논문 리스트는 많은 발표 논문들 중에서 일부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올해 IEEE 일렉트론 디바이스 레터즈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기존의 인공신경망이 직육면체 메쉬 구조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한 것이죠. 이제 올해 EDTM에서 발표한 핀펫에 대한 적용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핀펫을 생각하고 있고, 이 핀펫의 구조를 표시하기 위해 몇 개의 파라미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CPP, LG, L스페이서, 핀 피치와 같이 레이아웃 평면 위에 길이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또 핀 하이트, 게이트의 높이, 소스 드레인의 높이, 그리고 M0 메탈의 높이와 같이 수직 방향 길이도 있습니다. 특히 이 핀의 윗부분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과 핀의 밑부분이 테이퍼드 되어 있는 효과를 고려하였습니다. 도핑도 파라미터로 들어가죠. 물론 이렇게 몇 개의 파라미터들로 나타낼 수 있는 구조는 제약이 있겠죠. 아무튼 이 정도만 되더라도 핀을 하나의 영역으로 생각하여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공신경망 대신에 핀의 밑부분, 일부분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는 3개의 인공신경망을 따로 도입하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을 인공신경망이 다루게 하면 이제 문제는 신경망 구조를 정하고 학습시키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입력은 17개의 소자 구조 및 전압 조건에 대한 컨트롤 피처들이고, 출력인 3차원 배열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3개의 영역이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출력으로 사용되는 3차원 배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 중간에 히든 레이어들의 크기도 좀 달라지게 되네요. 히든 레이어들은 3차원 CN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크기는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3차원 배열 형태로 예측됩니다. 그러니 이걸 실제 소자의 사면체 메쉬 구조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인터폴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도학습을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역으로 사면체 메쉬에서 3차원 배열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길이들이 컨트롤 피처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자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3차원 배열의 하나의 원소라도 길이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실제 메쉬에서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몇 가지 구현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중에서도 반도체 영역만 인공신경망이 제공하고, 인슐레이터 영역에서의 포텐셜은 포화송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냅니다. 전자 및 홀 농도는 포텐셜을 고정한 상태에서 연속 방정식들을 풀어서 구해냅니다. 이런 방정식을 통해서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야 하는 정보의 양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 정보의 양이 줄어야 필요한 인공신경망의 크기도 줄일 수 있겠죠. 이때 풀어야 하는 포화송 방정식이나 연속 방정식이나 둘 다 비선형성이 제거된 꼴이기 때문에 많은 계산량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자 시뮬레이션은 자체 제작한 소자 시뮬레이터인 GDevice를 사용하였고, 인공신경막 학습은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막 학습에는 GPU가 설치된 데스크탑 PC를 사용하였으며, 인공신경망 추론 과정 및 소자 시뮬레이션에서는 저희 연구실이 보유한 CPU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위해서 1000개의 샘플을 생성했는데 다루는 컨트롤 피처가 17차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랜덤하게 생성시켜서 하나하나의 샘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왼쪽 그림들은 게이트 길이, 핀 높이, 도핑들의 값들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0개의 샘플 중에서 700개를 학습에 사용하고 200개를 밸리데이션에 사용하고 그리고 100개를 테스트에 사용하였습니다. 3개의 영역에 대한 3개의 인공신경망들이 에폭이 지남에 따라 민 스퀘어 에러가 줄어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온전류 조건에서 인공신경망이 예측한 포텐셜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레인 쪽이 높은 전압이고 소스 쪽이 낮은 전압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측된 결과와 실제 뉴메리컬한 솔루션과 비교해 보면 값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최대 오차는 대략 0.1V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아주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이 아님에도 근사회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좋습니다. 직접 적용해 본 결과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온 전류를 구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상적인 바이어스 램핑을 통해 진행할 경우에 평균적으로 대략 90회 가까운 반복 연산이 필요한데요. 이걸 제한된 방법을 적용하면 평균 반복 횟수가 10배 이상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뉴턴 랩슨 방법의 반복 계산 횟수지만 실제 CPU 시간도 그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10배 넘는 속도 향상을 이루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를 위해서는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학습 과정에 투자한 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계산을 수행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산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에 대해서 최적화를 수행할 때 현재의 접근법이 유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까지 학습한 핀펫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2020년에 포항공대 백록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제안한 소자를 시작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파라미터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시작점에 해당하는 소자는 RF 특성을 최적화한 소자이며 저희는 이것을 하이 퍼포먼스 로직용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최적화 기법으로는 파티클 수험 옵티마이제이션을 설정하였고 최적화 점수는 온 전류가 높으면 최적화 점수도 높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온오프 B는 10의 5승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파티클 수험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여러 개의 소자 디자인을 함께 검토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쪽으로 가중치를 주어서 다음번 디자인을 결정합니다. 마치 실종된 사람을 여러 명이서 찾을 때 처음에는 넓게 흩어져서 찾다가 누군가 흔적을 발견하면 그 근처로 모여들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이번 예제에서는 20개의 디자인을 한 번에 검토하면서 이 과정을 50번 반복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회의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즉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량과
유사한 계산량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한된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의 계산량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더 경량화될 수 있다면 좋겠죠. 이런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온오프 비를 10의 5승보다 더 크게 유지하면서도 온 전류값을 기존보다 16%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디블도 크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는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최적화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게이트 유전층의 두께는 물론 가장 얇은 값으로 결정이 되고 소스 드레인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도핑 값은 높은 수준으로 최적화되고 컨택에서부터 채널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HSD도 작은 값을 가집니다. B는 키가 작은 핀이 선호되네요. 물론 이번 예제에서는 오직 퍼포먼스를 옵티마이제이션 점수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고려가 없었는데요. 파워나 에어리어 측면에서의 정보가 점수에 반영된다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이번 2023년 EDTM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가속화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2020년에 초기 단계의 연구를 어느 자리에서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스스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메쉬 디펜던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저희 연구실에서는 디바이스 템플릿을 도입하여 컨트롤 피처들을 미리 결정하고 이렇게 얻어지는 구조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발표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방법은 좀 더 발전된 해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물리 모델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데요. 이건 물리 모델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에 바꾸지 않는 것만이 해결책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에는 3차원 소자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앞에 보신 것과 같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연구 초기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현재 상태에서의 한계를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적용 가능한 범위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플래너 모스펫에 대해서 학습한 인공신경망을 핀펫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핀펫에 대해서 학습한 것을 나노쉿 FET에 적용할 수 없죠. 자, 그럼 그건 어렵다고 하고 구조가 결정된 경우에는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3개의 스택을 가진 소자에 대해서 학습했던 인공신경망을 4개의 스택을 가진 소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결국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건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연구실에서는 인공신경망 대신 유사 1차원 모델이라는 방법으로 근사회를 찾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에 대한 초기 결과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동안 티켓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컴팩 모델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원래 이런 연구를 한 이유는 양자 효과를 고려한 임의의 단면에 대해서 정확한 전하량 계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처음 3개의 논문들이 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공신경망을 통한 근사의 생성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컴팩트 모델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타 연구 그룹의 결과가 없지만 앞으로 다른 연구 그룹들에서도 이 방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가속화 연구를 수행해 나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사 1차원 모델은 이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델에 기반한 접근법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학습하는 인공신경망 접근법과는 다르죠. 티케드 소자 시뮬레이션에서는 3차원 소자 구조에 대해서 방정식들을 풀어줍니다. 당연히 문제의 크기가 커집니다. 유사 1차원 모델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메쉬에 따라서 방정식들을 풀어줍니다. 문제의 크기가 3차원에서 1차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산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 결과가 원래 3차원 구조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어준 것과 완벽히 일치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근사해를 효율적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티케드 소자 시뮬레이션, 유사 1차원 모델, 그리고 컴팩 모델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성과 계산 속도라는 측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관계가 대략적으로 성립할 것입니다. 정확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티켓가 기준이 될 텐데 유사 1차원 모델은 비록 1차원이지만 연속 방정식을 풀어주고 컴팩 모델은 그마저도 타우사 적분을 통해서 해석적인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도의 위치에 따른 변화가 잘 고려되기 어려워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컴팩 모델의 부정확성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조정하여서 극복하곤 합니다. 반면 유사 1차원 모델은 1차원이기는 하지만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하니 컴팩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비교 대상은 티케드이므로 유사 1차원 모델 역시 티케드 소자 시뮬레이션에 비해서는 충분히 빠릅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유사 1차원 모델에 그 자체의 독자적인 쓰임새가 있다기보다는 티케드 소자 시뮬레이션의 효율적인 간략화 모델로 적합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길이가 1마이크로미터인 긴 채널 게이트 올어라운드 소자에 대해서 유사 1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1차원 전자 농도와 허지 페르미 포텐셜을 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단면 내의 각 지점에서의 포텐셜과 전자 농도를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구성된 3차원 값들을 티케드 시뮬레이션의 초기회로 넣고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다양한 드레인 전압에 대해서 유사 1차원 모델로 예상한 전자 농도와 허지 페르미 포텐셜을 수렴이 끝난 수치해석적인 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잘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과 같이 유사 1차원 모델이 최종 결과와 아주 유사한 근사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으므로 수렴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다양한 전압 조건에서 수렴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혹은 6번 만의 반복 계산을 통해서 수렴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통상적인 방법과의 비교를 수행한 경우인데요. 최대로 변화할 수 있는 전압의 크기를 바꾸어 가면서 결과를 얻어보았습니다. 이 간단한 예제에서 한 번에 최대 0.55V까지 바뀔 수 있도록 설정한다 하더라도 온전율을 구하는데 35번 가까운 반복 계산이 필요하지만 유사한 1차원 모델을 쓴 경우에는 오직 6번의 반복 계산만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역시 상당한 시간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에 인공신경망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질 차례입니다. 메쉬 의존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델 의존성은 우리가 비록
간략화되었지만 유사 1차원 모델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원 소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구조 또는 하나의 구조라도 다양한 변형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 역시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인공신경망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유사 1차원 모델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접근법에서 중요한 점은 강건성, 즉 로버스트니스라고 여겨집니다. 정답을 알고 그걸 학습하는 인공신경망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유사 1차원 모델이 원래의 3차원 문제의 답과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에 따라 최종적인 모델의 수렴 성공률이 인공신경망 접근법만큼 얻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차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저는 티캐드 소자 시뮬레이션을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서 가속화하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기본 생각은 인가 정답을 점차 증가시켜가는 바이어스 램핑을 하지 말고 원하는 동작 전압에서의 근사애를 바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지금까지 나온 저희 연구실과 다른 연구실의 연구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결과들만으로도 지난 몇 년간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특히 산업계에서는 이 방법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학습된 인공신경망을 다른 소자에도 적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사 1차원 모델에 기반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긴 채널 소자에 대한 초기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가속화 연구의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충분한 계산량을 투입해야 하는 잘 확립된 디바이스 템플릿이 존재해야 할 것이므로 이 인공신경망을 활용하는 연구가 아주 쓸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학습한 인공신경망을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도 많지 않은 신규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이 개발이 된다면 인공신경망을 통한 가속화 연구의 큰 난제가 해결이 되어 더욱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유사 1차원 모델은 아직 보여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신 소자에 대해서 잘 동작하는 것을 보여야겠죠. 예를 들어서 멀티스택 나노식과 같은 소자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보여야 이것이 실용적인 방법임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